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애플 메타버스 편에 이어서 애플 2탄 모빌리티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애플은 현재 15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닌 거 아시죠? 애플은 모빌리티 메가트렌드 내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영국 자동차 리스 업체에서 아이폰과 맥북에서 영감을 받아서 애플카 예상 이미지를 그려봤는데 시장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멋진 모습 보고 좀 놀랐는데 이렇게만 나와줘도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의 핵심이 애플이 VR로 얼마나 볼까? 이 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애플 VR로 버는 돈이 VR과 VR 앱스토어 요거 두 개 합치면 아이폰 수준까지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매출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7년이 되면 VR 매출도 커지고 그리고 서비스 부문도 커져서 아이폰 의존도가 30%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플이 VR 시장에만 진출한다고 가정해서 추산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VR, AR, XR 시장이 커지면서 애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애플이 15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카가 2024년에 출시돼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 XR, VR 부문과 딱 바톤 터치해서 2025년부터 10년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15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보세요. 2020년부터 2025년 그리고 그때부터 애플까지 시작해서 2035년까지 이제 큰 폭의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15년 뒤이기 때문에 애플은 15년 동안 메타버스와 애플카, 모빌리티로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신차는 대략적으로 한 9천만 대 정도 팔리고 있어요. 어라운드 그 정도 팔리고 있고 이 중에 전기차는 2021년 기준으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30년 정도 되면 30%까지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한 24%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경쟁자들이 별로 없어서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경쟁자들이 지금 내년부터 엄청 나오거든요. 신차 엄청 출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을 정점으로 테슬라 점유율도 슬렁슬렁 지금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2024년에 첫 차를 우선 출시를 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차를 내놓으면 줄 서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고 싶고 현재 애플 아이폰을 안 쓰고 있지만 아이폰으로 바꿀 의향도 있고 애플 워치를 살 의향도 있습니다. 어차피 애플 워치가 자동차 키가 될 거잖아요. 이걸로 다 작동할 거니까 저도 되게 사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을 몇 가지 넣어봤는데 첫 번째 가정은 애플이 1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봤습니다. 2025년에 2024년에 처음 나와서 한 1만 대 정도 판매를 하지만 2025년에는 한 1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봤는데 테슬라도 대량 양산 차량이 모델 3잖아요. 모델 3 출시 전에 2017년에는 10만 대를 판매했고 2018년도에는 25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애플도 첫 차는 대량 양산하기 전에 10만 대 수준으로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 한번 태핑을 한번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가정은 애플카 평균 판매 단가가 한 7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일반 배터리 장착한 것도 있고 롱레인지 배터리 오래 가는 거 더 비싸잖아요. 그거 한 평균 정도 내면 한 7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테슬라 대비해서 거의 가격이 한 50%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라운드 한 50% 정도 된 거예요. 저는 50% 붙여도 애플은 전기차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애플이 2024년도에 자동차 양산을 시작을 해서 27년 후인 2030년 정도 되면 애플카의 점유율이 10%가 넘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건 글로벌 선두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 수준인데 애플이 전기차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누가 애플카를 만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애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회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국 현대차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는 자동차 조립을 기존에 했던 마그나 혹은
새로 전기차 외주 생산을 하려는 대만의 폭스콘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폭스콘은 생각해보면 아직 전기차를 대량으로 양산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는 마그나랑 손을 잡고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그나 생산 캐파는 한 16만 대 정도 되고, 중국 전기차 공장을 한 2년 전에 지었거든요. 장수성에. 거기 한 18만 대 정도 돼요. 그래서 토탈 한 34만 대 수준인데, 애플카 처음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고, 애플카가 문제없이 만약에 잘 나오면 바로 애플카 전용 공장 크게 만들면 됩니다. 뭐 10만 대짜리가 아니라 한 50만 대짜리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공장이 잘 돌아가면 바로 속도를 내서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할 텐데, 테슬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애플은 본인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을 계속 해왔던 업체가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애플이 야 생산 캐파 늘리자라고 하면 엄청 빨리 단시간 내에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24년에 애플이 한 7억 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요게 2030년에는 245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지니까 아이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수준까지 매출이 커지는 거죠. 네, 거기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은 이제 자율주행 구독 모델입니다. 이것도 한번 매출을 추정을 해봤는데, 이 사업은 월정액으로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게 지금 한 번에 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니면 월정액으로 사면 월 199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여기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갖다 붙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구독 패키지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도 있고, 애플 뮤직, 애플 TV, 자동차 보험, 요 자율주행 구독 패키지 전부 다 붙여가지고 팔 것으로 보고 있고, 요거를 한 다 합쳐서 월 300달러 정도로 가정했는데, 테슬라 FSD 대비해서 사실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게 한 200달러 되니까 30%밖에 안 비싸잖아요. 이 가격도 매년 10%씩 인상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현재 FSD 같은 경우는 채택률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 차주들이 이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효용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카가 나오는 2025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 레벨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자율주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애플의 지금 다른 서비스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애플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애플이 애플카로 인한 매출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영업이익률은 현재 애플이 수취하고 있는 그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25에서 한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마진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다가 2030년 정도 되면 15%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자동차는 2030년에는 13% 정도, 구독 서비스는 한 50% 정도 나오면 전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테슬라는 참고로 2021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찍었습니다. 뭐 사실 애플도 2030년 되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 안전하게 숫자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맥스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를 전부 다 더한 거예요. 아, 이거 좀 되게 복잡하죠? 근데 매출 브레이크다운이에요, 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컴퓨터, 웨어러블 서비스,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VR 기기, 그리고 VR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카, 애플카 구독 서비스. 이거 다 더하면 매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에 지금 367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30년 되면 116이 정도 되니까 거의 3배 정도 높아지는데, VR과 애플카가 현재 애플의 매출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 부문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지금 크죠. 근데 VR이랑 애플카 요 부문도 다 합치면 굉장히 지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봤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계산을 하고 순이익률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PE 밸류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30년에 PE가 지금 8.5배 나오는데, 애플 PE는 대략 한 25배 정도 받거든요. 예전에 한 15배 정도 받았는데 조금 더 애플 생태계가 공고히 구축되면서 25배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매출도 3배 정도 되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3배 정도 높아져도 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VR과 애플카까지 성공하면 애플 생태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애플 제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애플 제품만
쓰는 겁니다. 완전 갇힌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밸류에이션을 25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 기기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까지 전부 엮어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처럼 30배 이상 줘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2030년이 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한국 돈으로 1경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 3배 정도 더 오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약간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가 매우 중요한 거고 VR의 성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애플 5년치 차트를 보면 나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엄청 아웃퍼폼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1년 차트를 보면 오히려 부진했어요. 애플이 좀 많이 따라잡았지만 다시 부진하고 좀 갭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은 아이폰 다음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폰 다음은 VR과 애플카입니다. 목표 주가는 항상 모르는 것도 다 아시죠, 이제? 다만 VR과 애플카 시장이 각각 아이폰 시장 수준이라고 보면 하나라도 성공할 때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의 현재 매출은 아이폰 절반, 나머지 절반이고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VR 시장은 아이폰 시장과 규모가 비슷하다. 세 번째, 애플은 VR 기기와 VR 앱스토어, 애플페이를 결합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 같다. 코인도 뭔가 여기 엮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애플카는 나오고 문제 없으면 엄청 빠르게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자율주행 구독 모델까지 판매하면서 애플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엄청 공고해질 것 같아. 이 모빌리티 생태계,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 그리고 이 IT 기기들의 생태계가 전부 다 엮이면서 사람들은 애플의 생태계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1경원, 지금 헛소리가 아니에요. 1경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숫자밖에 없어서 사실 많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네, 제가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깔아놓고 설명을 최대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플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애플카와 VR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사실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고 애플에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과 이 데이터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